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ELS 인기가 늘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이 하락하는 국면이 오면 항상 관심이 높아지는 상품이 ELS인데요. 동시에 ELS 원금 손실 공포가 커졌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ELS는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연 8에서 1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식보다는 안전하지만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ELS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투자 성향별로 상품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LS의 공식 명칭은 주가 연계 증권으로 말 그대로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가격과 연계돼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사전에 정해둔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해주지만 손실 발생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손실 발생 구간을 녹인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뉴스에서 녹인 베리어에 근접했다,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건 만기가 다 된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구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ELS의 기초자산은 보통 주가지수로 이뤄진 것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수나 종목으로 이뤄진 것도 있지만 보통은 2개에서 4개로 이뤄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ELS에 가입하는 걸 청약한다고 하고 청약 기간은 일주일 정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실제로 판매 중인 상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청약 중인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으로 이뤄진 상품입니다. 최대 연 9.8% 금리를 지급하고요. 만기는 3년이고요. 상환 주기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은 3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총 6번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상환 조건을 보면은 85, 85, 85, 80, 75, 70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내가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가입일인 2022년 11월 3일 이후 6개월 뒤인 2023년 5월 3일이 됐을 때 기초자산이 모두 처음 가격의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손익구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번에 가입하고 6개월 뒤에 1차로 상환 기회가 왔을 때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 셋 다 처음 가격 대비 85% 이상이라면 1차로 조기 상환이 됩니다. 이때 6개월 만에 상환이 됐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인 4.9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고 조기 상환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지수라도 85%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조기 상환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총 6번의 상환 조건을 거칩니다. 이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는 스텝다운 상품, 동일한 구조는 하이파이브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스텝다운 구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5번의 조기 상환 기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마지막 상환 시점, 즉 만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 기초자산 가격이 ELS 가입 시점 가격의 70% 이상이면 예정된 수익인 29.40%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7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겠죠? 이때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면 여기 KI라고 써있는 숫자를 잘 봐야 합니다. KI는 아까 얘기했던 손실 발생 기준선인 녹인의 줄임말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40KI라고 써 있는데요. 만기 상환 평가 시점에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면 가장 많이 떨어진 기초자산의 가격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기초자산이 하나라도 0이 된다 하면은 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초자산이 만기까지는 낙인 조건 아래로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ELS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투자할 때는 설마 코스피 200이 40% 밑으로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도 홍콩 H지수에 투자하는 ELS들을 비롯해서 지수가 크게 떨어진 상품들은 원금 손실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H지수의 경우 연초 대비 40% 정도 하락했고요. 5,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0월 11일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 규모는 10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H지수가 5,000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손실 발생 상품 규모가 6조 원대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이 있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투자 성향별로 어떤 상품을 골라야 적절한 걸까요? 내가 만약에 수익률이 좀 낮아도 괜찮으니 위험 부담 자체가 덜한 상품을 고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원금 손실 구간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노낙인 상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기 상환 전까지는 원금 손실 구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리스크가 낮은 만큼 보장되는 수익률 자체가 낮은 건 당연합니다. 또 만기 시 조기 상환 조건에 미달할 경우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중위험 지수형 상품으로 중수익을 노리기보단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ELS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 ELS는 보통 지수 연계 상품보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높은 만큼 약속된 수익률도 높습니다. 여기 실제로 판매 중인 상품들을 보면 삼성전자, 테슬라, AMD 등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로 구성된 이 상품을 예를 들어보면 최대 연 34.8%의 쿠폰 금리를 가지고 있죠.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각각 35%, 60%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이 들어가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ELS는 노낙인 상품부터 개별 종목 ELS까지 최근에 증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개인별로 어느 정도 성향에 따라서 위험도와 수익성을 조절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LS가 무엇인지 한번 총정리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